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가 경제 현장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경제열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금융 소비자 울리는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최정한 편집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시민의 제보로부터 시작된 이번 취재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자, 한 시민이 대출금의 30%를 중도 상환하려고 은행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라고 했다네요? 네네. 이게 이제 좀 이분은 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깜짝 놀라서 네. 은행에 항의를 하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규정에 정해져 있고 그 중도사 대출을 할 때 이미 여기에 대해서 고지가 됐다. 네. 그러니까 문제 없으니까 상환 수수료를 내라. 이렇게 해서 너무 이제 막 그 기가 차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온 겁니다. 자, 지금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나라의 금리도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 대출하신 분들은 중도 상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실 텐데 네. 그런 분들은 스픽스 대구의 경제열전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중도 상환 수수료 말 그대로 대출을 했는데 중도에 갚겠다라는 건데 그래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건 실제 정해진 약정 기간보다 더 빨리 갚을 때에는 은행에서 더 빨리 갚는 데 대한 수수료를 매기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왜 돈을 갚는 데 수수료를 매기냐 하는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네. 실제 은행들은 그 미리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 놓기 때문에 네. 그 정해져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금융 소비자들로부터 그 이자를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은행을 꾸려 나가는데 그 기간보다 그 정해져 있는 기간보다 더 빨리 돈을 갚는다면 은행은 돈을 운용하는 사용처가 없어지고 결국 이자 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금융권을 이끌어가는 은행의 입장과 그리고 금융 소비자 입장에 조금 충돌하는 맞습니다.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한 돈을 빨리 갚겠다는데 일찍 갚으라고 하는데도 일찍 갚으려고 하는데도 왜 이런 수수료를 내야 되는지 도통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 신용 잔액이 총 1,867조 원입니다. 이게 가구당 빚이 한 8,65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인데요. 아니, 이렇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 개인이나 기업 등들도 되게 많은데 왜 수수료를 받는지, 그리고 또 은행 금고에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다른 또 신용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데 왜 이런 수수료를 받는 겁니까? 예, 일단 그 전에 우리 스픽스에 제보를 해온 분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네. 하는 게 그 우리 시청자들한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분은 돈을 우리나라 최고 은행이라고 하는 국민은행으로부터 8,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네. 8,500만 원을 빌릴 때에 이자가 연리가 4.2%인가 3%좀 됐습니다. 네. 그런데 1년 좀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상환을 연장을 했죠. 그러고 난 뒤에 이자가 4.8%로 높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5.5%까지 올라간다는 이제 보도가 오니까 이분이 감당해야 될 이자에 대한 걱정이 돼서 급히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3천만 원을 갚으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 3천만 원을 갚는 데 대한 수수료가 14만 1,196원 정도를 내야 된다고 하니까 네. 이분이 14만 1,196원을 낸다면 5.5%로 오르더라도 은행에 내야 되는 돈의 그 25%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이자가 높아져서 이자를 빨리 원금을 일부라도 상환하겠다고 갔는데 전체 은행에 연간 부담해야 되는 돈의 25%를 더 내라고 하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런데 왜 은행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은행들은 이제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은행은 돈을 더 상환을 받으면 그 돈을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다른 기업에 빌려주고 예. 그 빌려준 돈으로 또 이자를 받으면 은행은 뭐 모두 남는 장사인데 왜 그걸 하느냐 하지만 은행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금 운용 계획이라는 걸 세워놓고 있는데 이 돈을 1년 동안에
그 운용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 이 돈이 바로 어떤 다른 사람한테 다른 기업에 대출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은행 금고에 그대로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은행으로서는 그 묶여 있는 동안에는 이자 수익이 없어지니까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에서 이제 출발해 가지고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뭐 금융권에서는 중도 상환금이 들어오면 이 금액으로 다른 곳으로 대출해 줄 수 있지만 만약에 대출해 줄 수가 없다면 묵혀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네. 근데 그런데 또 은행권이 자금을 불려 나가는데 사실 대출 말고 다른 사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묵혀둘 필요가 있나? 그리고 분명히 은행 입장에서도 중도 상환으로 대출금이 들어오면 분명히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해서 또 제2의 또 자금을 불려나갈 수 있는 기회로 할 수 있는 기회 비용이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참 이해가 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 그 기자께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은 없고요. 그 결혼 전에 전세 자금 대출로 조금 대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은행에서 대출을 몇 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은행 이분 그 저희들한테 제보를 한 분도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분명히 거기에는 그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약정이 돼 있었습니다. 저도 은행에서 제가 대출을 받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었지만 그게 그 대출 약정서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은행에서 이제 지금은 컴퓨터 그 모니터를 패드로 패드를 활용해서 보고 확인을 하죠. 하는데 그거 그냥 은행에서 직원이 여기 사인하세요, 저기 사인하세요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그거 당연합니다. 일일이 못 읽어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얼마인지 설사 몇 프로라 하더라도 그걸 어느 시점에 갚으면 얼마가 부과되는지 이거 알기 어렵습니다. 아마 네, 백중백은 네. 은행 가서 뭐 계좌라든지 대출을 할 때 자 고객님 이곳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네. 그 뭐 형광펜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사람의 눈은 당연히 형광펜에 있는 곳으로 네. 가지 네. 다른 곳은 눈에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뭐 요즘 태블릿 PC로 많이 안내를 하고 있지만 자 고객님 이건 안내문이고요. 자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읽기는 정말 또 깨알 같은 글씨를 읽는 네. 것은 더더욱 힘들고 특히 뭐 저같이 조금 젊은 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깨알 같은 글씨를 볼 수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보기 힘들거든요. 저도 비교적 젊은 편에 속하는데 실제 그 정말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그 약정 수수료에 그 약관에 적혀 있는 것들을 네. 알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도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예. 이런 그 굉장히 덩치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또 매기는 거는 어느 정도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단위가 굉장히 큰 금액들에 그렇겠죠. 대해서 은행들은 또 운용하는 데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신용대출에까지도 은행들이 상환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는 겁니다. 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은행들은 그런 금리 이런 데 따라 가지고 대출 이자를 계속해서 인상을 시키면서 그 서민들이 그 이자 몇 푼이라도 아껴 보려고 거기에 내가 원금을 갚는데 그것까지 상환 수수료를 매긴다는 건 정말 좀 은행이 너무 장사 속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좀 받고 있죠. 네,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시중 4개 은행 같은 경우는 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거의 7%를 넘어서는 정도까지 많이 네. 인상을 했고 네. 아까 앞서 제보해 주신 분도 맨 처음 그 대출했을 때는 금리가 이자율이 4%대에서 4.8%로 올랐고 뭐 2달도 안 돼 가지고 또 5.5%로 오른다 하니까 이분만 뭐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이야 나 진짜 이러다가 이자 때문에 뭐 내 통장 비겠다 이런 네, 생각 때문에 네. 중도 상환 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난해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이 1,800조 원대예요. 네, 네. 엄청난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금액에서 뭐 중도 상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은행은 또 수수료를 받으면서 또 자금을 불려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은행들은 물론 자기들이 운용을 할 상환을 받으면 운용할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대출 수요자들은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네.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도 상환 수수료
이게 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권, 은행에게 법적으로 규정해가지고 이제 중도 상환 시에는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규정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게 어떤 근거로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안인데 네네. 근데 문제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물론 은행만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네. 그 대출을 여신을 하는 그 모든 금융기관들 네. 다 같이 해당되는 일들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금융기관이 은행이니까 은행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은행들이 그 특정 은행만 이거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은행들이 다 이게 받고 있거든요. 네네. 금융기관들이 다 받고 있다는 건 결국은 다른 데서 하니까 따라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 은행연합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금융기관 연합회 어떤 그 이익단체적인 성격을 가지는 그런 기구에서 그 사실상 담합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뭐 아까 제가 시중은행을 말씀드렸지만 한 뭐 2, 3년 전부터 카카오뱅크나 K뱅크나 인터넷 뱅킹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안 받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대체로 은행들도 이제 이게 그 중도상환 수수료가 좀 더 너무 은행의 이익에만 그 매몰돼 있다는 그런 비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인데 특히 그 인터넷 은행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점차 폐지를 하는 추세고 네. 실제 이제 그 인터넷 뱅킹의 그 선두주자인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안 받았고 네네. 이제는 그 뭡니까 주택 그 담보대출. 네네. 여기도 지금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애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은행들도 아마 따라갈 것 같고요. 네. 이제 실제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전체 직원의 한 40% 정도가 그 기술 개발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기술 개발들을 다른 데서 차용해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상품 생산 비용 자체가 네네. 상당히 싸게 먹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중도상환 수수료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여러 가지 수수료에서도 이제 그 많이 소비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는 덕분에 카카오뱅크가 지금 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카카오뱅크의 그 개발자가 전체 지원의 40%가 넘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했다, 뭐 없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요즘 은행을 가시면 은행 창구에 그런 모습이 많이 변했거든요. 네. 예전에 비해서 뭐 직원 수도 많이 줄었고요. 그러면 뭐 예전부터 그런 창구 직원들의 인건비 때문에라도 수수료를 받았다면 지금 시중은행도 카카오뱅크처럼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없앨 수 있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카카오뱅크가 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까지도 이제 없애는 추세로 가니까 네네. 인터넷 뱅크인 그 K뱅크나 네. 뭐 토스 이런 데들도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제 없애고 있고 그다음 또 기존 은행들도 실질적으로 그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 그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취약차주 이제 좀 빈곤 계층의 그 금융 취약 계층에서 그 신용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네.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금 2월 달부터 없애주고 있습니다. 아, 좋은 소식이네요. 예. 자, 그러면 지금 그 편집인께서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법적인 근거는 없다. 대신 뭐 자율적인 그런 판단에 맡겨 있는 건데, 자, 소비자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또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것을 가져오신 이유는 뭡니까? 그 이제 소비자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그 금리를 그 중도 그 대출을 받을 때에 네네. 그 은행 측과 약정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 이제 금리가 지금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은행들에 대해서 이제는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또 내려오는 추세이기는 네.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내려오는 그만큼에 대한 운용을 은행들이 그 금리에 대한 그 소비자들한테 그 대출을 받은 분들한테 금리를 그 적용을 시켰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내한테 맞는 금리를 맞춰달라 하는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2배 정도 더 늘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요구권 신청이 더 예, 늘어난 예, 거네요. 그런 정도로 소비자들이 이제 이자 내는 데 대한 부담이 굉장히 네. 많은 거죠. 네네. 은행에서 정해주는 대로 가지는 않겠다. 네. 이런 요구권은 분명히 소비자들한테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적용해가지고 내가 내한테 맞는 이자를 내겠다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은행들이 이걸 다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렇겠죠. 예, 수용하는 비율이 또 좀 다릅니다. 자, 지금 금리 인하 요구권을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은행 쪽에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뭐 은행권의 그런 자금을 불리는데 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런 고금리 부담 때문에 소비자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네. 혹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어떤 뭐 과거에도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굉장히 이제 금리가 굉장히 급속도로 올랐다가 내려오는 네. 추세고 이게 변동금리 폭이 이제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그 좀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도 이제 그 잘 모르고 있었고 이걸 또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지를 않았는데 네. 이제는 이제 그 금융당국에서도 소비자들의 요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추세니까 은행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도 점차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수용률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오늘 경제열전에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부터 뭐 금리 인하 요구권까지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뭐 금융위에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아라 이런 법적 근거 없이 그 금융기관에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하기 때문에 뭐 카카오뱅크나 K뱅크 이런 토스나 인터넷 뱅킹을 중심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나 금리 인하 요구권은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 소개를 부탁드리면서 스픽스 대구의 구독과 좋아요도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열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